그러니까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이 무역 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보복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일본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세요?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의 엄성섭입니다. 항상 사무실 안에서만 그냥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좀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뭐 멀리 나온 건 아니고요. 회사 앞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가 근무하는 바로 이 조선일보 건물입니다. 신문사하고 TV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은 밖에 나와서 좀 밝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밝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이 무역 보복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대처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일본 물론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돼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아마 국제적으로 선두 국가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뭐 저도 당장 국교라도 끊고 막 아유 일본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이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최소 몇 개월 이상 지금 이 무역 보복을 준비해왔고 기획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아파할 것들을 루루룩 막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래요. 몇 개월 동안이나 한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대요. 일본의 통상 쪽 그리고 외교 쪽 사람들이 당신들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뭘까요? 이런 의견들까지 물어볼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 처음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에 어떻게 보면 지탱할 수 있는 먹을거리의 가장 큰 가운데 하나인 바로 반도체를 무역 보복을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190개를 지금 준비를 해놨답니다. 무역 보복에 190개를 준비해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고요. 189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본의 무역 보복 전쟁,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 과연 일본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인이 바라보는 일본의 무역 보복,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TV조선의 엄성섭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는 어때요 교수님? 일본 분위기는 먼저 일본 언론을 보면 일본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너무 좀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갑작스럽게 발동했다라고 해서 이게 한국의 반발을 사가지고 효과가 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기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한국을 괜히 섣부르게 건드렸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주류라는 거군요. 네, 주류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베 정권에 대한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아하. 한국에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언론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비열한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이 무역 보복 조치가 그러면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베 총리 사실상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까지는 어제까지는 그거 아니라고 보복 조치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발동하기 직전에 성명에서는 한국이 일본하고의 약속을 어겼고 특히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인정했다라고 일본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일본 지금 이 대응을 어떻게 보세요? 2018년 10월에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가 확정되어서 다음부터 사실상 8개월간 보복 조치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발상에 문제가 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해법으로 나선다라는 그러한 제시자는 취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처음부터 보복 조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개인 정보권이라는 것은 소멸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도 91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소멸된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 보호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91년도에 세 번이나 일본 국회에서 정확하게 일본 외무성의 조약 국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아하. 그러니까 외교 보호권만 사라졌는데 예. 현재 일본 정부는 그 외교 보호권을 자신들이 소멸되었다고 한 것을 지금 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일본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세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 144조라는 법률이 있어요. 예.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조약으로서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법으로 또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어요. 근데 그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 그러면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도 함께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예. 한국인의 청구권만 소멸을 시켰어요. 아, 형평성이 어긋났군요. 네, 어긋난 부분도 있죠. 이거는 국내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아하. 일본이 91년에 몇 번이나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랬군요. 이것을 일본이 예. 강압적으로 사라진 외교 보호권을 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일본 대응이 잘못됐다. 예, 근본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혹시 그 일본에서 교수님 이렇게 막 그 친한 움직임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고 안 그래요? 일본 안에서 오히려 일본의 학자들이 똑같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의 변호사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오히려 한국의 주장이 옳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본이 일단 반도체 가지고 일단 무역 보복 시작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보복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그 일본 언론들이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일본 언론들이 지금은 뭐라 할까 보수파의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아, 산케이랑 요미우리 이런 데도요? 예, 특히 요미우리가 비판적이고요. 예. 산케이도 많이 의식하여서 객관적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는 일본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칩니다. 그렇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여러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남의 일입니까? 대한민국 일이에요. 아니 기업들이 그런 것도 사전에 징후 포착을 못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동안 공무원들은 뭐 했어요? 외교부 공무원들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뭐 했고 청와대는 뭐 했어요?